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신축년 뱀띠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중요한 포인트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뱀띠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1965년 57세, 내년에 일단 57세가 되고요. 을사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17년 정사생, 그 다음에 1989년 기사생이 있고, 2001년 신사생, 그 다음에 1953년 계사생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뱀띠에 관련해서 그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뱀띠가 일반 띠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이제 좀 좋은 띠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그 복습을 해보면, 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당나라의 일행상사가 뭐라 그랬냐면, 뱀을 가리켜서 이제 선도라고 했고요. 이 선도, 그러니까 그 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선이 사는 세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을 가리켜서 이렇게 천문이라고 했습니다. 천문. 그래서 이제 뱀띠가 만약에 학문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굉장히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안일, 그 다음에 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너 안일하다 할 때 안일이라는 그 의미인데, 실제로 이제 그 약간 철학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이 그 뱀띠 같은 경우에는 좀 스스로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내적 수양을 좀 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총명하게 돼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그런 변화 현상,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사실 이제 자기의 직업이 변화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주변의 인물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일단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 그다음에 그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아차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대처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명을 깨닫는 게 바로 총명함이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사물의 변화, 인간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것을 또한 총명하다라고 일단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지식과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다 총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뱀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내적 수양을 잘한다면 총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뱀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좀 더 공부하고 내면의 수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게 총명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1965년 을사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뱀이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이 신축년에 이 축이라는 글자는 소가 됩니다. 제가 그 삼재에 관한 그 영상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뱀과 소가 만나면 이렇게 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뱀띠가 이렇게 소띠를 만나게 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띠들보다는 이렇게 뭔가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남과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뭔가 연결이 잘 되고, 연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협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뱀과 소는 같은 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같은 운동 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협업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일단 유리한 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와 이렇게 축이 만나면 여기 뭐냐면 이제 원래 제가 뱀닭소가 같은 그런 운동궤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뱀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가 있고 닭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닭은 이렇게 U자를 쓰게 되는데, 이 U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금기가 되는 것이죠. 강한 금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렇게 뱀닭소가 모이면 이것들은 강한 금기라고 하는 이렇게 목적성을 띠고, 그러니까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수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단기간에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단시간에 뭔가
우리가 이제 사물의 어떤 그 비유하면 나무로 비유하자면 가지를 쳐내고 그 다음에 낙엽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일단 수렴직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에너지를 굉장히 그 압축시켜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러려면 어쨌거나 낙엽이 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를 어느 정도 치는 그런 일단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악이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제 얘네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뱀과 소가 만나면 이 금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라고 하는 닭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이 닭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금기를 완성하려고 하니까 야 닭아 너 일로 좀 와봐 너도 좀 이렇게 와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협동해보자 이런 것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기가 완성되면 그야말로 요 을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목이 되는데 이 목이 되는데 만약에 본인의 사주팔자에 이렇게 목이라는 기운이 또 이제 사주에 좀 약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약화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을이 목인데 이 을이라고 하는 목을 제외하고 다른 데에 또 목이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지 한마디로 이제 이 아래쪽에 목이 없다 그러면 이 을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기를 강하게 이루고 그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 이 신축년의 신이라는 글자도 금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은 이렇게 목을 이렇게 극하게 돼서 이렇게 극을 하게 돼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데 만약에 목이 재물이라면 재물이 좀 약화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상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활동 역량이 좀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본인의 관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직급이라던가 명예가 좀 약화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인수라고 한다면 본인한테 들어왔던 어떤 에너지가 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록이라고 천간 이 연간은 제가 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의식을 주관하는 글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만약 식상이라고 한다면 이 을이 굉장히 약화되기 때문에 건강도 조금 약간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일단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을이라는 글자가 다른 곳에도 굉장히 이 목이 세력이 있어서 힘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 신축이라고 하는 이 금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기가 만약에 자기한테 재물이라면은 재물을 더 얻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본인한테 관이라면 명예를 더 취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반전되는 효과를 일단 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좋은 측면은 뭐냐면 이 을사생, 1965년 을사생 같은 경우에 신축년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제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서로 간에 합의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것은 이 을이 볼 때는 바로 금이 되니까 이게 바로 관이 됩니다. 즉 뭐냐면 만약 본인이 어떤 국가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관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자신보다 더 큰 조직과 뭔가 협업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협업이라던가 계약이라던가 뭔가 협조 관계가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5년 을사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57세 정도가 되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럴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건강이라던가 이런 쪽만 조금 유의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1977년 이제 정사생 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이제 45세가 됩니다. 이건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정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좀 일단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와 축이 이렇게 합의됨으로써 이 합의된다는 것은 연과 연이 이렇게 합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큰 시공간에서 본인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연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조상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고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도 본관 쪽에 살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계신 지역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에 뭐 땅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건물이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연결해서 계약하거나 이렇게 합의할 일이 있다 그러면 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정사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 잘 일어나는데 이 정이라는 글자는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서는 이렇게 잘 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합의가 잘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정이 볼 때는 한마디로 돈이 됩니다.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재물을 취하는 데 있어서
합의가 잘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개인적인 사업을 하거나 뭔가 본인이 오더를 딸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계약을 성사시킬 일이 있는데 그게 돈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일단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89년 이제 내년에 이제 33세가 되는 이제 기사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일단 나쁘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와 축이 이렇게 합의돼서 뭔가 합의가 잘 일어나는 것은 일단 다 동의라고요, 동의. 그 다음에 요 신이라는 글자, 요 신이라는 글자는 이 기가 볼 때는 바로 이렇게 토생금, 이건 토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가 금을 생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바로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 하는 행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는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이렇게 뾰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뾰족한 글자, 이렇게 뾰족한 글자가 총 5개가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자신의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5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묘가 있습니다. 묘, 그 다음에 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가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다 이렇게 정밀 예리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고전에서는 현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침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침을 잘 놓는다고 해서 왜 침을 놓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픈데 여기에다 잘 안 놓고 딴 데도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정밀하게 예리하게 잘 놓고 이런 어떤 기분이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침의 이게 5개의 글자 중에 몇 개씩이 만약에 본인의 사주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조금 약간 정밀하고 예리한 어떤 손재주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글자들이 많으면 이제 한마디로 우리 의원팔자라고 일단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글자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뭔가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런 데도 일단 재능이 있고요. 뭐 네일 아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용이라던가 메이크업이라던가 뭐 이렇게 문신을 새긴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밀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사람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과 중에 수술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침이라는 글자는 본인이 잘 쓰면 굉장히 좋게 되는데 이렇게 신축년에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현침이 되는 것이죠.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이 기사생 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약간 그런 어떤 손으로 뭔가 정밀하고 예리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했다면 이렇게 신축년이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만약 본인의 사주에 이미 요 5개의 글자 중에 몇 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신축년이 이러한 일을 이렇게 도모하고 시도하는데 굉장히 좋은 출발할 수 있는 해가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좋은 것은 뭐냐? 요 기사라는 것은 잠깐 제가 이걸 잠깐 지우겠습니다. 요 기사라는 것은 나분무로 이렇게 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신축이라는 것은 나분무로 이렇게 토가 됩니다. 특히나 이 기사라는 것은 이 목 중에서 나무로 이걸 대립목이라고 하는데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무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사생 분이 뭔가 일을 도모하는데 여러 명과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목이 이렇게 토를 극해서 이것을 또한 재물로 삼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신재라고 해서 본인의 지식, 식견,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재능으로 벌어들이는 부가 수익, 그다음에 번외의 수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 만약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정밀 예리예상의 정밀 예리예상과 같은 것을 활용해서 본인이 일단 활동하려고 했던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립목이라고 해서 여러 명과 같이 모여서 뭔가 협조해서 같이 한번 잘해보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1989년 33세가 되는 이 기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래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노력하셔가지고서 본인의 좀 재주를 높이는 시간으로 만들면 내년에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1년 내년에 21세가 되는 이제 신사생 같은 경우에 신사생은 이미 여기서 나와 있던 것처럼 이게 현침이라는 이 신이라는 글자를 이미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 나붕으로 이것을 이제 그 백납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사의 이 백납금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납땜할 때 쓰는 그 일단 납 같은 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도 뭔가 이렇게 연결하고 붙이고 이런데 굉장히 재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와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 사라는 글자, 요 사라는 글자는 바로 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마디로 역마, 이렇게 돌아다니는 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마가 되는데. 역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이렇게 금을 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뭔가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이동수단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던가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재주가 있거나 관심이 많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사 2001년 이제 그 내년에 21세가 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또 신축년을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신이 두 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밀 예리예상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근데 이 정밀 예리예상이 그 일단 장점도 있는데 일단 단점도 있게 되는 것인데 모든 글자는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단점을 굳이 이렇게 꼽자면 뭐가 있냐면 신이라는 글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뭔가 날카로운 이렇게 현침과 같은 상이 있기 때문에 또한 비유하면 이렇게 가위나 칼, 메스 같은 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두 개 겹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조금 정신이 약간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2001년 그 21세가 되는 신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여라도 대학을 이제 준비하는 뭐 재수생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내년에 이제 뭐 2학년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이제 주변 환경 때문에 약간 좀 예민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뱀과 소가 이런 식으로 일단 합의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과 같은 이렇게 신이 드러났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과 같은 주변의 다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과 잘 뭔가 지금 이제 21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굉장히 이제 젊은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주변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도모하고 유대 관계를 넓힌 데는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과 유사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에서 잘 합의가 일어나는 것은 친구 사귀기에 굉장히 좋은 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 신사생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혹시라도 그동안 친구가 별로 없었다고 한다면 내년에 좋은 친구를, 진정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53년 69세 계사생이 있는데 계사생 같은 경우는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와축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지가 합의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뭔가 잘 이렇게 서로 간에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일단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글자, 이 금이라는 글자는 이런 식으로 수를 이렇게 생하게 됩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제 본인의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는 인자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사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뭔가 공부하고자 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그 공부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 개가 볼 때는 인수가 됩니다. 이 인수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일반적으로 계약사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본관,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사시는 어떤 동네, 그 다음에 자기가 혹여라도 고향에 뭐 땅이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가 있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혹여라도 이제 부모님이 아직도 이제 조상 한마디로 고향 근처에 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인수의 계약 사항이 오고 그다음에 합의가 잘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뭔가 이렇게 부동산의 매각이라던가 아니면 계약 사항을 이렇게 본인이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합의가 잘 일어나서 내년에는 혹여라도 올해까지 좀 잘 뭔가 팔려고 매각을 하려고 했다거나 매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다고 한다면 내년에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계사라고 하는 것은 나붕으로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축은 나붕으로 토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토가 술을 이렇게 극하게 되면 이럴 때는 제가 건강적으로는 조금 위축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렇게 금이 술을 생해서 그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하는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그 다른 해보다는 건강이 약간 좀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적인 측면, 운동이라던가 영양제라던가 그다음에 좋은 음식도 좀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좀 이제 좀 우울한 어떤 한 해였는데 내년에는 좀 더 밝게 외부 그 활동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좀 더 밝게 유지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1년 내년 신축년 뱀띠 운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